처음으로 극장에서 영화를 봤던 기억 언젠지 기억하시나요? 의외로 우리는 그 첫 경험의 기억을 떠올리는 데는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을 살아왔고 너무 많은 기억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처음으로 극장에 갔던 건 떠올리지 못할 수 있어도 처음으로 극장에서 감동을 받은 기억을 떠올릴 순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경우에는 그 극장이라는 개념이 영화관 말고 네네. 파랑새라는 연극을 아. 어머니께서 보여주셨던 게 저의 첫 어떤 문화생활의 기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베어였나? 무슨 그 곰 나오는 영화 하나 봤던 80년대 네.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봤던 게 좀 기억납니다. 네. 원호 씨는 혹시 그게 언제였는지 기억하세요? 저는 애니메이션 알라딘을 극장에서 봤던 때였던 것 같아요. 음흠. 그때에 비해 지금의 극장 스크린이 훨씬 더 클 텐데도 제 기억 속에 존재하는 그 당시 알라딘 상영관의 스크린이 굉장히 크게 그치. 느껴지고요. 그 큰 스크린 위에서 새파란 빛깔의 지니, 로빈 윌리엄스가 연기하는 그 지니가 춤추고 노래하는 그 장면을 그야말로 넋놓고 바라봤던 기억이 나요. 동물원의 노래, 해화동의 노랫말 중에 어릴 적 넓게만 보이던 좁은 골목길이란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았던 만큼 우리 기억 속의 스크린도 실제보다 훨씬 더 큰 스케일로 그리고 훨씬 더 큰 감동을 줬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절 마음속 콘크리트가 아직 딱딱하게 굳어가기 전에 받은 감동의 기억들은 한 사람의 인격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주곤 하는 것 같아요. 영향을 준다고 할까? 아예 그 감동이 그 사람의 일부가 돼버리기도 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영화 시리즈도 그렇습니다. 이 영화가 영화 산업에 끼친 영향,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남긴 임팩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한 사람의 가치관과 성격 형성에까지 큰 영향을 줬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호우 시절에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우리는 이 영화의 팬이자 신봉자인 그리고 저희가 또 신봉자가 된 그렇죠. 이분, 저희에게 반지원정대 가이드 역할을 해주셨던 네. 이분을 다시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께서 포문을 열어주십시오. 조지 루카스와 스티븐 스필버그가 창조해낸 불세출의 캐릭터 인디아나 존스의 발굴을 시작하겠습니다.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우 시절 원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쿠나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저희의 선배님이자 반지원정대 현지 가이드 호우 시절의 큰 기쁨 아저씨 박대희 선배님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박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뭐 2달 만인가요? 엄밀히 얘기하면 저희도 한 달, 그죠. 한 5주 만에 만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녹음한 오래되지 걸로 않았어요. 치면. 네. 어떻게 되셨어요, 선배님?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야, 오늘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네, 저 안 그래도 오늘 조 셰프님과 네. 걸어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불과 뭐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늘 땀을 엄청 흘렸어요. 야. 걸어오면서. 오늘 저희 조 셰프님 지금 폭염주의보의 한가운데에서 제일 더운 시간에 또 녹음하고 진짜 있죠. 너무 저희가 지금 3시에 만나서 네네. 녹음을 하는데 정말 너무 덥네요. 선배님 근황이 전 제일 궁금해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동안 이제 그 본인의 방송 그 편집본도 한번 들어보셨는지. 열심히 들었습니다. 열심히 들었고 네. 오늘 사실 뭐 긴장을 덜 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시작은 조금 긴장은 되네요. 네. 긴장은 되는데 저는 사실 조금 네. 뭐 예전에도 몇 번 제가 방송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네.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조금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 본인 기대치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야 그걸 듣고도 더 보여줄 게 더 남았다. 뭐 조금 제가 조금 더 편해지면 네네. 아마 더 즐거운 얘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했고요. 네. 그리고 약간 제가 그 말하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뭐 쪼라고 하죠. 네. 그런 건 누구나 있지 않나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제 머릿속에서 좀 이렇게 두고 최대한 좀 피해 보려고 제가. 근데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잘라드리면 되니까. 제가 상당이랑 아. 사실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거 우리도 많이 쓰지 않아요? 저희도 많이 쓰고 뭐 저희도 그런 거 있어요. 아무튼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평생 구라로 먹고 살아왔던 사람들이라 사실은을 되게 강조해. 맞아. 그런 사람은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 솔직히 이런 거. 네. 섹시랑 요거를 듣다가 네.
또 사실이냐? 아, 뭘 이렇게 자꾸 사실이냐? 네네. 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오늘은 좀 조심을 우리- 해보려고. 우리 최측근께서 예. 함께 또 들어주셨고, 네네. 오, 그 형수님께서는 반응이 어떠십니까? 네. 아니 내용을 쭉 듣진 않았습니다. 뭐 이런 류에 그렇게 크게 아. 관심이 있진 않아서 오직 저의 약점, 아 냉정하신 분이 사실, 언제까지 사실이냐 뭐 이렇게. 네. 조시부님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선배님과 직장 생활을 함께하는 또 상황 속에서 네. 하셨던 거잖아요. 그 이후에 좀 달라 보이던가요, 사람이? 아니 저는 이미 근데 어느 정도 네. 그 조선 최고의 이빨이라고 제가 그쵸.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었고 음. 약간 예상했던 수준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온다.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분은 충분히 나온다. 제가 네네. 이것저것을 살펴봤을 때. 네.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되게 뿌듯했습니다. 그 반응들이 좀 있었고 제 네. 주변 분들이 댓글을 남기지 않고도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야? 야. 이렇게 물어봤던 사람들도 몇 있고요. 네. 또 저희 댓글에서도 또 되게 좀 호의적인 반응을 확인해서 맞아요. 네. 개인적으로 섭외할 수 있어서 되게 그거에 대한 보람과 어. 마치 약간의 이수만이 된 것 같은 느낌. 나의 선구와는 그렇지. 틀리지 않았다. 박 선배님 이 얘기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뭐 영광이죠. 굉장히 씁쓸한 표정으로. 영광입니다. 네. 아니 저는 뭐 제가 좋아하는 얘기들 이렇게 좋아하는 네. 동생분들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네네. 예, 저는 뭐 그거 자체로 행복합니다. 예. 네. 저희가 사실은 게스트를 모실 때는 약간의 시간 텀이 있게 마련이었거든요. 그쵸. 지금까지 뭐 이상 선생님이 이제 뭐 거의 유일한 저희의 어떤 반고 게스트 중에 한 그치. 분인데 이제 한 두세 달 정도는 뭐 보통은 텀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다시 박대희 선배님을 재소환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뭐 호우 시절의 위기고요. 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군요. 불이 난 거지. 그래서 네. 소방수가 한 명 필요한 거고. 우리로는 지금 어. 조금 짜친다. 아, 약간 지금 그런 상황이기도 네. 하고 동시에 네. 박대희 선배님이 주관이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거든요. 주관이요? 네, 그래서 오. 본인이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나갈 수 있는 영화들이 몇 개 없다라는 걸 저한테 이미 주지시켰고 그 중에서 중요한 영화가 네. 이번에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 들어올 때 노젓자. 그렇지.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바로 부르자. 왜냐면 이렇게 된 지금 거죠. 개봉했기 네. 때문에 네. 이 인디아나 존스 5편 운명의 다이어리 네. 개봉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됐으니 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를 정말 총 개괄해 보자. 네, 발굴해 뭐 보자. 짧게라도 네. 그런 암시가 사실은 지난번 방송에도 넥타이나 존스라고 하는 닉네임 그렇죠. 속에서 잠깐 드러났었죠. 요 넥타이나 존스가 어떤 얘기였었죠? 그 당시? 요거는 이제 박대희 선배님께서 좀 네. 대답을 네, 해주셔야 이거는 뭐 박대희 선배님의 블로그 네네. 명이자 네, 넥타이나 존스와 직소 퍼즐. 아. 그게 제 블로그 명이었고요. 네. 넥타이나 존스는 그때 설명은 제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이번에 인디아나 존스 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지나갔던 것 같은데, 네. 넥타이와 존스 사이에 나라는 우리 그 국어의 조사, 그러니까 A나 B 할 때 OR죠, OR. 그 나예요? 네. 그러니까 5월의 비인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혹은 뭐 이런 넥타이 거죠. 혹은 넥타이 또는 존스. 그렇지. 그렇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입사할 때, 네. 전 너무 그 입사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고 싶지 않았다고요? 네, 아. 저는 이것도 그- 비슷해 나랑. 예, 뭔가 그 셀러리맨으로서의 삶이 네. 박대희와 맞지 않는다. 오. 나는 여기서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좀 전에 등장한 제 색시가 그 10년을 만난 친구가 그럼 헤어지겠다. 그 당시에 이제 네. 10년 네가 글을 쓰겠다면 헤어지겠다. 해서 제가 취직을 하게 됐는데 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 자아에 대한 어떤 고민이 그 아이디어에 담겨 있죠. 네. 너는 넥타이냐 아니면 존스냐. 예, 요. 그게 이제 네. 넥타이나 존스 이렇게 돼서 되게 이제 재밌는 언어 유희네요. 네. 인디아나 존스는 인디아나가 이름인데 네 맞습니다. 넥타이나는 또 좀 색다른 넥타이나가 이름은 아닌 거지. 네, 비틀어 준 거네요. 예, 이게 또 우리 나는 빠져 있습니다. 예. 또 넥 선생님의 어떤 캐릭터를 보여주는 장명법이 아닌가 생각이 또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를 저희 지난번 반지원정대 발굴했던 것 정도의 박력으로 한번 매달려서 이 5편의 영화를 저희 나름대로 분석하고 씹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번에 사실 반지원정대 못지않게 영화 보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5편이나 되니까요. 어렵더라. 근데 이번에 우리 박대인 선배님도 한번 쭉 다 보셨나요, 영화를? 예, 저는 뭐 네. 워낙 좋아하는 영화라서 이미 앞에 여러 번 본 영화이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또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 몇 번 정도 보셨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예를 들어서 1편부터 5편까지가 있다고 하면 한 편당, 한 편당 평균적으로 뭐 네. 그래도 뭐 10번 가까이 보지 와. 않았어요. 10번 네, 가까이요? 네. 그럼- 아니, 뭐 기간이 워낙 기니까요. 그러면 한 와. 3, 40번은 본 거네요. 전체 영화. 전체로 보면 이야. 그렇죠. 네. 와. 아니 근데 아무리 기간이 많아도 그 시간을 계속 보진 않잖아요. 근데 뭐 연애 한 번 정도만 봐도 이 영화가 네. 나왔을 때를 생각하면 그렇죠. 아유, 연애 한 번 본다는 게 엄청난 거죠. 엄청난 사실. 거죠. 굉장한 거예요, 사실. 이야. 그거는. 조 셰프님은 어떠세요? 이번에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이번에 처음 보신 건가요? 아니면 저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를 처음 봤습니다. 이번에 네. 아예 딱 처음으로. 아예 1편부터 네, 4편까지 처음 봤고 네. 5편은 얼마 전에 이제 극장에서. 저희가 지금 개봉일 기준으로 이틀 뒤, 3일 네. 뒤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6월 28일에 개봉했을 때 가서 음. 봤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인디아나 존스를 처음 봤어요. 아. 아예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는 저희 세대보다는 약간 위에 있는 이제 영화 시리즈이긴 한 거예요. 이 영화가. 왜냐면 저희가 태어나기 전에부터 시작된 그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그치, 그쵸. 네. 그런데 이제 박대희 선배님은 이 영화의 어떤 부분에 이렇게까지 매혹이 됐는지가 사실 저희의 이제 그러네요. 어떻게 해서 사랑하게 됐는지. 네, 차관 포인트이기도 한 거죠. 처음에 네. 이 영화를 보셨던 게 데이 선배는 언제예요? 아 그래, 그거 궁금하다. 그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보고 계실 때 옆에서 이렇게 쓱 보다가 비디오 테이프로. 네네네. 보시는, 아, 그러다가 그 강백호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네. 주셨던 아버님. 네네 아, 그렇게 뭘- 보다가 이렇게 재밌네 하고서 이렇게 좀 빠져들어갔던 것 오. 같은. 네, 그런 그게 이제 생각이 몇 있습니다. 편인지도 혹시 기억나세요? 1, 2, 3편 중에? 2편이었던 것 같아요. 2편. 네, 1편은 그 뒤에 찾아본 것 같고 네. 네, 2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박 선배님의 아버님은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주신. 그렇죠. 그렇죠. 뭐 많은 음. 대부분의 저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영향을 많이 받지만 맞아요. 예, 저도 뭐 상당히 영향을 또 나왔네요. 상당히 네.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그 영화를 좀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아. 이제 그 오락 영화 뭐 이렇게 네네. 막 좀 때려 부시고 이렇게 좀 그렇죠. 시원하고 액션 영화 이런 쪽을 네. 좋아하시는데 그리고 중국 영화 좋아하시고 맞아. 그런데 마침 뭐 운명처럼 네. 보고 계시던 걸 제가 옆에서 봤던 것 그 같아요. 2편 같은 경우가 약간 중국 영화 느낌이 좀 나잖아요. 좀 나죠. 처음이 네, 이제 네. 중국 상하이부터 상해에서 시작하고. 나오죠. 네. 뭐 근데 그게 중국 영화라서 보신 것 같진 않고 그냥 보고 계셨던 근데 것 그 당시 워낙 신드롬이었으니까 네네. 또 그런 차원에서 관람을 하신 게 아닌가 음. 생각이 드네요. 조세프님과 저는 사실 기억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 처음 시작된 거라. 저는 해리슨 포드에 대한 기억이 네. 그 TV에서 인디아나 존스보다 도망자라는 영화를 네. 대단한 영화였죠. 90년대에 도망자.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90년대. 네. 그래서 뭐 비슷한 맥락이에요. 네, 인디아나 존스도 그렇고 도망자도 그렇고 네. 이제 그 당시 지상파에서 음. KBS, MBC, SBS에서 뭐 주말의 명화 맞아요. 이런 거 할 때 아마 네. 해줬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해리슨 포드 영화를 제일 처음에 본 게 98년도에 이거 기억 뭐 안 나실 수도 있는데 Six Days Seven Night이라는 영화. 아, 아, 알죠. 네네. 그 영화도 약간 모험물이거든요. 여주인공과 그 둘이서 카메론 디아즈랑 했었나요? 카메론 디아즈는 아니고 NH라고 하는 아, 모르겠네요. 네, 네. 배우와 함께 나왔었던 이 영화를 제가 극장에서 처음 봤는데 그때는 솔직히 전 인디아나 존스인 줄도 몰랐어요.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종로에 있는 시네코아 극장에서 제가 이 영화를 봤던 아, 영화관에서 보셨군요. 네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가 해리슨 포드의 기억의 제일 첫 시작이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간극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박대인 선배님은 이 영화에 대해서 거의 30년 가까운 그 임팩트를 그렇죠. 받아오신 거잖아요. 근데 불과 한 살 같은 또래인 저희는 이번에 이제 이 영화를 처음으로 그렇죠. 알게 네. 됐다는 이 차이가 뭐 실험군과 대조군의 느낌으로 인디아나 존스가 바꿔놓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군상을 보여주는 느낌으로 전 이번 방송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의 호우 시절.